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리로즈입니다. 자, 오늘은 고구머핀 정리 어린별 스텔라패스 3세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직업별로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됩니다. 딜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첫 번째 극락성, 그리고 탱커는 두 번째 모친성, 그리고 힐러는 세 번째 벨벳성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세대 어린벨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개발이 좀 늦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오픈이 됐지만 실제로는 우리 8차 전직 30레벨에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보시면은 극락성, 모친성, 벨벳성으로 나오고 영어 버전은 파라다이스 스타, 무모 스타, 벨벳 스타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어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오픈이 되게 되면은 기간 한정 패키지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판매를 합니다. 하루 정도. 네, 요거 사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못 샀더니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아쉽네요. 자, 그리고 햄스터 상점에서도 3세대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초기화가 되는데, 우리 초기화 쿠폰을 가지고서 하루에 10번까지 초기화를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쿠폰 26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3일에 걸쳐서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경 보급품에서도 일주일에 5개씩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00 다이아에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도 이번에 3세대로 업데이트가 됐고, 비행기 상점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3세대로 업데이트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극락성, 모친성, 벨벳성이고 보시면은 약간 피에로, 그리고 고양이, 그리고 약간 메이드 같은 느낌이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펙트가 또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해제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3세대 자원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또 열심히 올려야겠죠. 한 1000레벨 정도 되면 또 4세대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데미지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좀 테스트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1차, 2차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 데미지 테스트를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데미지를 계산한 게 잘 안 맞는지 그 부분도 오늘 정리를 하면서 중간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맞는지 요번에 체크를 해보니까 조금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자, 데미지 테스트는 허수아비에서 진행을 했고 레벨은 최대 레벨로 올렸습니다. 최대 레벨로 올려서 진행을 했고, 현재 제 캐릭터는 마법사고, 스펙은 대략 크리티컬 80%, 기술, 가속, 증폭 대략 한 6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분 30초 동안 전투를 진행을 해가지고 3분 30초의 스크린샷을 찍어서 데미지가 얼마나 나왔는지 체크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는 사실 결과를 좀 정리한 건데 우선 평가 들어가기 앞서서 대략적으로 좀 평가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저는 향연을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세대에서 향연이랑 그 다음에 심판 최적 세팅이랑, 그리고 극락이 이제 데미지의 메인이기 때문에 3세대 전용 스킬 테스트 먼저 진행을 했고요. 그 중에서 전용 스킬 하나 정해서 전용 스킬이 요 1번 세팅이랑 3번 세팅이 데미지가 그래도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2번 세팅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1번 세팅이랑 3번 세팅 기준으로 일반 스킬 조합을 조금 진행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모친성이랑 벨벳성도 일반 스킬을 좀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데미지 차이가 크게 안 나가지고 여기는 좀 뒤에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연부터 보면은 데미지는 3분 30초 기준으로 7.5, 8.1, 8.8 정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자세히 보면 또 한없이 늘어지기 때문에 데미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향연 세팅에서는 이 정도 나오고요. 대략 평균적으로 8.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급이 낮아요. 메인으로 쓰질 않다 보니까
노란색 별 2개, 3개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7.3, 5.2, 6.6 정도 해서 평균적으로 한 6.4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3세대 어린별 극락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 우선 전술이래요. 전용 스킬이죠. 전용 스킬이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에 대해서 우리가 조합을 만들어서 3가지 조합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조합입니다. 첫 번째 조합은 이렇게 2가지를 사용을 했고요.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니까 5.4 정도 나오기도 하는데 7.5 해서 산포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극락 두 번째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룰렛하고 피에로를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니까 데미지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탈락. 자, 세 번째는 피에로하고 요거는 불사조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불사조하고 이렇게 2개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평균적으로 최대값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선은 요 조합, 자, 이 전용 스킬 조합으로 데미지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픽스를 했었는데, 자, 요 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2세대에서 검증이 된 조합이죠. 데미지가 잘 나오는 조합이었는데, 자, 요거 기준으로 전술 스킬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전용 스킬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자, 여기서 한 개씩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추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별이 없어지고 1월의 궤도가 들어왔습니다. 이 극락성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이 15초로 진행이 되는데, 이 1월의 궤도는 쿨타임을 3초를 줄여주기 때문에 15초에서 12초가 되면은 우리가 3번 30초 동안 3번을 더 스킬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테스트를 진행을 하니까 7.0, 5.8 정도 나오게 되고요. 자, 다음 조합은 이번에 3세대에서 새로 나온 일반 스킬입니다. 이 몸을 맞춰라는 스킬이고, 30% 후반, 거의 이제 40%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노란색이 되면, 레전드 스킬이 되면 40%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어린별의 데미지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멜로몬 각성 상태가 아닐 때 캐릭터의 데미지도 올려줍니다. 캐릭터의 데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캐릭터의 데미지를 기준으로 멜로몬을 사용하게 되면 데미지가 증가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기본 데미지, 요 주황색 데미지를 기준으로 어린별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 데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 스킬로 바꿔보니까 상당히 고점이 높게 나왔습니다. 7.7 정도 나왔고요. 하지만 저점도 뭐 비교적 높아졌죠. 이전에는 5까지도 떨어졌었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쿨타임을 사용했을 때, 자, 1월의 궤도를 사용하게 되면 쿨타임 12초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몸을 받쳐를 사용을 하게 됐을 때는, 자, 기본 쿨타임 15초가 되는데, 데미지를 한 번씩 모두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우리가 스킬을 한번 사용할 때마다 크리티컬이 아닌 데미지를 제가 직접 보고 숫자를 입력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트라이 한번 할 때마다 시간별로 사용하는 어린별의 데미지에 크리티컬이 아닌 데미지를 한 개씩 체크를 해가지고 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영상에 계산을 안 올렸지만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이 전용 스킬 조합에서는 스킬이 한 번은 약하게 나가고, 한 번은 강하게 나가고, 약하게 나가고 강하게 나가고, 이렇게 2가지 조합이 계속 왔다 갔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약하게 나갔다가 강하게 나갔다가 여기가 분명 약해야 되는데 데미지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강이어야 되는데 데미지가 오히려 낮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를 한참 고민을 해보니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멜로몬의 스킬 쿨타임이랑 딱 그 패턴이 맞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멜로몬 각성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흰색,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않은 이 흰색 부분이 멜로몬이 충전하고 있는 쿨타임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 부분 동안 데미지를 일반 데미지를 많이 주는데, 일반 데미지가 많아지니까 그동안 누적이 된 데미지가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멜로몬 쿨타임이 멜로몬이 각성이 끝나니까 그동안은 누적되는 일반 데미지가 적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 가지고 어린별 데미지도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약간 중첩되죠. 반 정도 겹치니까 데미지가 약간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데미지가 여기보다 앞에보다 좀 높게 나오고, 왜냐면 이만큼이 지금 멜로몬 각성 기간이기 때문에 멜로몬 각성이 끝나니까 데미지가 낮고, 각성이 끝나고 이제 막 시작하니까 이동안 누적된 데미지가 적으니까 낮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멜로몬 각성이 시작이 되니까 각성 동안 데미지가 누적이 되면 또 높습니다. 이게 왜 또 이만큼씩 차이가 나냐면은, 그거는 사실 마법사 특성인데, 마법사가 데미지가 약간 복불복이 좀 있어요. 스킬이 이제 스택이 3개씩 쌓이면은 스킬이 센 게 나가고, 스택이 3개가 잘 안 쌓이면은 스킬이 안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 차이가 좀 편차가 있습니다. 어쨌든 멜로몬의 각성 타이밍에 따라서 데미지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린별의 데미지가 약강으로 가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그냥 멜로몬 각성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데미지가 많이 누적이 되면 세지고, 그렇지 않으면 약해지고 이러는 건데, 이전에 사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전에 사용했던 어린별에서 그 다음 어린별까지의 요 사이의 누적 데미지가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의 평균 데미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투를 시작하면은 처음에 데미지가 높았다가 쭉 가면서 낮아지는 직업도 있고, 쭉 가면서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 데미지가 점점 증가를 합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평균 데미지인 거고, 실제로 어린별과 어린별 사이에서의 데미지는 확인이 안 되죠. 숫자를 직접 입력하지 않는 이상. 근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어린별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매번 달라지는 이유가, 그때 어린별을 사용할 때의 누적 평균 데미지가 아니라 이전 어린별이랑 지금 어린별을 사용하는 그 쿨타임 동안의 시간, 그 시간 동안의 누적 데미지에 따라서 어린별 데미지가 달라집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전에 1세대 때랑 2세대 때 열심히 계산을 했지만 잘 맞지 않는 이유였어요. 이 부분이 설명이 잘 안 써 있었는데, 요번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확실히 알았습니다. 사실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린별 스킬을 사용할 때에 화면에 보이는 평균 데미지, 초당 데미지가 나오잖아요. DPS가 나오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사실 데미지가 나오게 되면은 어린별 데미지는 시간이 갈수록 무조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높았다 낮았다 하는 이유가 요 구간 동안의 누적 데미지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전달이 될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지금 쿨타임 12초일 때랑 15초일 때 사용하는 타이밍이 조금씩 다르죠. 왜냐면은 우리가 쿨타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멜로몬의 각성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멜로몬의 각성 기간 동안 이전 어린별에서 지금 어린별까지 이렇게 누적이 되면은 데미지가 높게 나오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성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시간 동안 15초 동안 누적되는 일반 데미지가 적으니까 어린별 데미지가 낮게 나오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 어린별을 사용을 하고 각성이 딱 되니까 이때부터 여기까지 15초 동안의 일반 데미지가 높기 때문에 어린별 데미지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캐릭터의 일반 데미지가 높아야 돼요. 이해하셨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렇게 3개씩 3번 트라이를 했으니까 요거를 평균 내 가지고 본 건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우리가 각성 상태일 때랑 각성 상태가 아닐 때 그게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시간 여기서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 자, 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합이고요. 자, 저는 보니까 저희 카페에도 이 스킬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왜냐면은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30초 동안 버프가 유지가 됩니다. 어린별을 사용하고 나면 30초 동안 버프가 유지가 되고 버프가 중첩이 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1월의 궤도를 사용하게 되면 쿨타임이 12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버프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데미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오히려 저점이 좀 많이 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전술 스킬 조합을 바꿉니다. 우리가 전술 스킬 자꾸 헷갈리네요. 전용 스킬. 자, 전용 스킬이 우리가 룰렛하고 이렇게 불사조하고 이렇게 두 개를 사용했을 때 데미지가 더 잘 나왔었기 때문에, 자, 이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 스킬 조합을 또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12초 기준으로 12초 세팅으로 봤을 때 데미지가 상당히 준수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도 혹시나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지만 비교를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빨간색 멜로몬 각성 상태일 때 데미지를 많이 누적하게 되면은 데미지가 잘 나오고, 멜로몬 각성이 아닌 상태에서는 데미지가 안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순간적인 데미지가 아니라 이전 어린별을 사용하고 지금 어린별을 사용하는, 여기는 12초 기준, 12초 동안 누적된 데미지가 적으면은 낮게 나오고 12초 동안 누적된 데미지가 높으면 어린별 데미지도 높게 나오고, 지금 여기가 극단적이죠. 지금 각성 타임 20초 안에 우리가 어린별을 이전에 사용을 했고 그 다음 어린별까지 쓰기 때문에 데미지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이동안 이 12초 동안 일반 데미지가 높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데미지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사실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데미지 테스트만 올리게 됐습니다. 계산하는 건 오히려 좀 정신 없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몸을 바쳐 세팅 사용을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출렁거립니다. 자, 이제 그래프 넘어가고요. 데미지만 보게 되면은, 자, 요 보물상자 혹시 어떤 스킬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데미지는 조금 낮춰주지만, 캐릭터의 데미지가 아니죠. 어린별의 데미지는 조금 낮춰주지만 크리티컬 확률이랑 크리티컬 데미지를 많이 올려줍니다. 사실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성급을 전혀 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메인만 파란색 1별이고 지금 여기는 일부러 안 올렸어요. 성급을 전혀 안 올렸기 때문에 크리티컬 확률이 낮은 편이에요. 크리티컬 확률이 낮은 편이라 오히려 지금 이 보물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네. 하지만 의외로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이 몸을 바쳐 하고, 다음에 1월의 궤도 12초 세팅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요렇게 조합을 했는데, 지금 이 조합에서는 보시면 앞에서 요게 빠졌습니다. 이 고양이랑 새가 있는 이 스킬이 빠졌는데, 이 스킬이 빠지게 되니까 데미지가 훅 떨어지더라고요. 4.8까지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양이랑 새는 무조건 있어야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자, 이 스킬 데미지 올려주는 스킬이죠. 41%까지 올려주는데 요거를 빼자. 자, 요거를 빼니까 데미지가 약간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중요도가 얘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이 얘가 더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두 개 유지하고 요번에는 이 스킬을 빼봤습니다. 자, 요 스킬이죠. 요거는 우리가 캐릭터의 데미지를 2% 감소시켜주는 대신 어린별의 데미지를 41% 올려주는 스킬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이거를 빼고 사용을 해보니까 일단 고점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고점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저점도 낮지만 전체적으로 고점이 조금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이게 캐릭터의 데미지를 줄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크리티컬하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합을 가지고, 자, 방금 그 조합을 가지고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멜로몬을 어떤 타이밍에 각성을 시작하느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멜로몬을 그냥 자동으로 둔 겁니다.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각성을 해가지고 20초 동안 데미지를 주고 20초 동안 쿨타임이 됐다가 20초 후에 40초부터 60초까지 다시 각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파란색 그래프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랑 파란색 막대기를 이렇게 범위를 보면은 얼추 맞죠? 지금 요 안에서 데미지가 올라갔다가, 자, 이게 파란색이 끝나고 나면 데미지가 떨어지고, 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조정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이 파란색이 원래 기본이거든요. 파란색이 기본인데 이 뒤에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얘를 전반적으로 조금 늦춰서,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조금 뒤로 미루면은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데미지가 약하니까 약간 시간이 지나서 쓰면은 더 높아지고,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요 고점에서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25초 조정을 해봤습니다. 이 회색이에요. 이 회색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고 25초 후에 멜로몬 각성을 처음 사용합니다. 그때부터는 자동. 이렇게 하니까 시작하자마자는 데미지가 안 나오죠. 멜로몬 각성을 안 하니까 아예 데미지가 안 나오고, 쭉 가서 마지막에는 지금 보시면은 멜로몬 각성이 이 타이밍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데미지는 높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중간 13초 기준으로도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13초는 이제 중간이죠. 보시면은 마지막이 계속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이 높이서 끝나느냐, 아니면은 굴곡이 떨어지고 끝나느냐, 굴곡이 떨어지고 살짝 올라가려고 할 때 끝나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실제 데미지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실제 데미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서머리를 안 써놨네요. 안 써놨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멜로몬은 그냥 처음부터 자동으로 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화이트 멜로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오렌지 멜로몬은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렌지, 옐로우라고 해야 되나요? 옐로우 멜로몬에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오토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극락성 마지막 조합인데, 자, 요렇게도 한번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기가 빠졌죠? 저기가 날라졌죠? 지금 이 몸을 받쳐가 없어지고 여기에 하늘곳 우주 스킬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했는데 최고점이 조금 낮아졌고, 고점이 앞에서는 8.5였는데 고점이 조금 낮아졌고, 뭐 저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스펙으로 조금 나오게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극락성 테스트는 여기까지인데, 뒤에서 한번 수치 비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서부터 모친성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친성도 기본 세팅 이렇게 기본 일반 스킬 이렇게 사용을 해봤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데미지에 영향을 줄 만한 스킬들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하니까 평균 데미지가 한 2대가 나옵니다. 참고로 극락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점이 8.5였고, 제가 향연을 사용을 했을 때는 최고점이 8.8이었습니다. 심판을 사용했을 때도 성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6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모친성 굉장히 데미지가 안 나오고 있죠. 굉장히 데미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친성을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조합을 좀 바꿔보면 데미지가 잘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 나름의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2개 스킬을 넣어봤는데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되겠다,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별도 넣어봤는데 2.5. 그리고 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이 비중을 3번 30초 동안 보시면은 일반 데미지의 비율이 굉장히 크고 어린별의 데미지가 낮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요번에 3세대에 새로 나온 스킬 중에 일반 데미지를, 기본 데미지를 올려주고 어린별 데미지를 낮춰주는 스킬이 있어요. 요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면 오히려 데미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보시면 기본 데미지의 비중이, 일반 데미지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어린별 데미지가 낮아지는 건 맞는데 전체 값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친성 같은 경우에는 3을 넘어가지를 못했다. 벨벳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세팅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것만 넣어놨는데 사실 다른 것들도 봤는데 거의 다 비슷해요. 한 2.5에서 그 정도. 네, 3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친성이랑 배배성은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는 아니다 라는 판단을 조금 내려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었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자, 정리 다시 이제 보면은 이제 조금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향연 같은 경우에는 8.1 평균적으로 8.1 나왔고, 자, 심판은 성급이 낮아서 6.4, 그리고 극락성 테스트 쭉 진행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12번 조합이 최고점 8.5로 해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그리고 평균도 한 7.2 정도 해서 극락성 조합 중에는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극락성 7번, 8번 조합도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으로 평균 데미지는 높은데 상대적으로 저점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민값이 6.6, 그래서 데미지가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무난하게 데미지를 뽑기 위해서는 7번 조합을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고점을 노려본다 하시는 분들은 12번 조합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테스트를 지금 여기는 3개씩만 넣어놨는데 테스트는 적으면은 한 번 내지 많으면 한 6번 정도 진행을 했는데 3개씩만 좀 넣어놨어요.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사실 데이터가 엄청 많지는 않아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요 조합 안에서 어느 정도는 다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모친성이랑 배배성은 데미지는 못 써먹겠다. 자, 그래가지고 결론. 자, 그래 어떤 조합이 제일 좋은가? 제 개인적으로 지금 테스트해가지고 나온 조합 중에 데미지가 제일 고점이 높은 건 12번 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세팅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점이 좀 높아서 데미지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는 요 7번 조합. 자, 요 조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데미지가 좀 나오는 조합이었던 것 같고요. 8번도 그냥 뭐 무난하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조합에서 1월의 궤도랑 이몸을 받쳐랑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용 스킬 같은 경우에는 룰렛하고 그 다음에 피닉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서브 이제 그 벨벳하고 모친성 같은 경우에는 전용 스킬을 이것들을 좀 사용을 해주시는 게 파티에 도움이 됩니다. 벨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10초 동안 모든 적이 아군에게 받는 데미지가 3% 증가한다가 있고, 이거는 이제 별껍질 화신의 데미지를 별껍질 어린 별 스킬을 사용했을 때 10초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모친성도 어린 별 스킬을 사용을 했을 때 아군 전체의 피해가 증가한다 10초 동안, 요게 있죠. 얘네는 스킬이 쿨타임이 50초이기 때문에 사실 1월의 궤도를 쓰는 게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쿨타임이 기본이 50초일 때, 그 다음에 1월의 궤도를 사용을 해가지고 쿨타임이 3초가 줄어들었을 때, 쿨타임이 47초일 때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네 번째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모두 스킬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시간인데 210초가 우리가 3분 30초예요. 3분 30초인데 지금 보시면 쿨타임이 47초일 때는 다섯 번째 스킬이 3분 18초에 나가서 10초 동안 유지가 되는 버프가 3분 18초부터 3분 28초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쿨타임이 50초일 때는 스킬을 3분 30초에 쓰기 때문에 3분 30초부터 3분 40초까지 유지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드래곤 던전 기준으로 볼 때 그 시간에는 우리가 죽을 시간이기 때문에 데미지 집계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쿨타임 감소 3초를 넣어주게 되면은 파티의 이바지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세팅은 벨벳 세팅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모친 세팅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데미지도 그냥 무난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전에 테스트 했던 것들이랑. 자,
자, 정리하자면 딜러는 극락성, 탱커는 모친성, 힐러는 벨벳성으로 가시면 되고, 성급을 올리지 않은 상태로도 우리 극락성 기준으로 조합 테스트를 진행을 했죠. 최대값은 2세대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가능합니다. 2세대 향연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별 4개 5개였고, 지금 제가 3세대 테스트는 별 성급을 하나도 안 올린 상태에서 거의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대값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성급을 올리면 당연히 훨씬 더 세지겠죠. 자, 그리고 기본 데미지하고 멜로몬 강화 상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번에 이제 저도 테스트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였지만, 기본 데미지랑 멜로몬 강화 상태에 따라서 어린별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누적 데미지보다는 지난번 어린별 쓴 거부터 지금 어린별 사용하는 그 시간 동안의 데미지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 새로운 일반 스킬 이몸을 받쳐 강화 추천드립니다. 좋은 것 같아요. 데미지 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스킬 먼저 우선해서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탱커, 모친, 힐러, 벨벳의 경우에는 1월의 궤도를 사용을 해가지고 쿨타임을 3초를 줄여주는 게 파티에 이바지를 더 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린별 3세대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영상 굉장히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청하신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감사드리고, 자,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체리로즈였습니다.